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네, 보통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보일 겁니다. 네,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런 이제 사업 이런 영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주식에서도 이제 이런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반도체 시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이 반도체 기업들을 알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 예, 이 반도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게 된 거죠, 제 자신이.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제 반도체 이렇게 관련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 공정 과정을 좀 더 이해를 하는 게 앞으로 이제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반도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런 공정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되면서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반도체 공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반도체 공정 과정은 다섯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로 웨이퍼 공정, 웨이퍼 제조하는 방도 있죠. 그다음에 회로 설계, 그다음 웨이퍼 가공, 그다음 검사, 패키징, 이렇게 다섯 가지 과정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섯 개를 알았으면은 하나를 더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웨이퍼 제조. 웨이퍼 제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웨이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웨이퍼라는 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CD처럼 생긴 무지개색. 예. 뉴스에서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원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막 기계들이 이렇게 막 윙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웨이퍼입니다. 웨이퍼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도화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위에다가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생산을 해내는 거죠. 그런 생산하기 위한 판, 예, 말 그대로 판때기, 판때기라 하면 되려나? 네, 바로 이제 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웨이퍼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퍼를 만드는 과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웨이퍼를 갖다가 이제 만드는데 사용되는 주요 원료가 실리콘이에요. 근데 실리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모래에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래에서 나오는 황금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실리콘 인곳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다랗게 이렇게 한 개 만들어요. 기둥 같은 거를. 기둥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공시켜 만듭니다. 실리콘을 가공시켜 만든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슬라이스로 절단을 해요. 그냥 얇게 바바바박 써는 거야. 얇게 바바박 썰으면은 바로 이렇게 웨이퍼 이렇게 동그란 딱지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여기 딱지를 갖다가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 웨이퍼를 매끈하게 그렇게 공정을 다시 이렇게 좀 연마를 해줘야 돼요. 예, 닦아내야 돼. 왜냐하면은 이 웨이퍼 이런 이제 실리콘 인곳이 딱 잘라냈을 때 거칠거칠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최대한 판이 깔끔하고 이렇게 해야지 위에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이상이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표면을 갖다가 이제 이런 웨이퍼 표면을 이렇게 연마를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 매끈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비로소 이렇게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웨이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웨이퍼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뭐다? 회로 설계다. 네, 회로 설계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반도체라는 것이 이런 회로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전기나 이런 것들이 전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 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로 설계를 미리 해놓고 그다음에 그런 회로 설계를 갖다가 이제 계속 갖다 끼워 맞추면서 이렇게 바바바바바 이렇게 쌓아 올려야지, 그래야지 효율성 있게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그 상황 상황마다 이렇게 회로 설계를 만들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로 설계를 하는 그런 건데, 근데 회로 설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설계 도면, 말 그대로 이제 그림의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밑그림을 그려야지 뭐 색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로 설계를 함으로써 이런 밑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퍼 가공. 네, 세 번째는 웨이퍼 가공인데, 사실 이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웨이퍼 가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이제 그림 그릴 때도 이제 이런 색칠하면서 하는 이런 도색 작업 이런 것처럼 웨이퍼 가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안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정들이 여러 가지 있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이제 다 다르면서도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또 다 하나씩 다르고 그다음에 기술도 이제 확실히 반도체라는 사업이 기술 집약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기술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런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웨이퍼 가공을 한 개만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웨이퍼 가공 부분이 사실은 이해하기도 많이 어려워요. 네, 이해하기 많이 어려운데 근데 그 안에 실제로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장비들도 많이 사용되고 그런 기술들 그런 이제 설계하는 그런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여기랑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웨이퍼 이런 이제 가공 이런 공정 과정을 갖다가 조금만 이렇게 좀 더 이해를 해놓고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이런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볼 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웨이퍼 가공 방법에는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는 산화, 포토, 뭐 식각, 세정 연마, 뭐 이온 주입, 뭐 방막 증착, 그다음에 세서 연마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하나의 반도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웨이퍼 위에. 그래서 뒤에 사실 이걸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하나 도 이제 굉장히 어렵겠지만, 근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그 회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회로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웨이퍼 가공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포토 공정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는 이제 포토 공정 이렇게 포토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 핵심 기술은 바로 이제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림자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원리를 갖다가 사용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반도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로 사용되는 게 회로 설계에서 마스크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마스크라는 게 바로 빛을 투과했을 때 그 그림자가 생성되는 틀을 보고 말을 하거든요. 틀판이라고 하죠, 그런 걸.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웨이퍼 가공에서 이제 마스크를 갖다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근데 요런 과정들부터 해가지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요런 과정까지는 필요하지가 않다. 하지만 알아두면 좋죠. 알아두면 그만큼 단위 이제 이런 지적으로도 좋아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투자하는 데 좀 더 활발하겠지만, 근데 완전히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 과정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공정 과정 중에서 요런 과정에는 요런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구나. 네, 약간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많은 전문 지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검사 과정을 살펴보면은, 검사라는 건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우리가 웨이퍼 가공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이런 연결을 시켰을 때 반도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런 품질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패키징 사업은 바로 이제 이런 웨이퍼에 아까 전에 만들어졌던 이런 반도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냅니다. 잘라내가지고 다 필요한 크기만큼 필요한 이런 반도체를 갖다가 이제 말 그대로 포장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포장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근데 검사하고 패키징 과정은 요즘에는 패키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검사를 하는 패키징 해가지고 다 이제 완성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사라는 방법이 조금 더 이제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도 이제 웨이퍼 위에다가 그냥 바로 이제 잘라내지도 않고 바로 그 위에다가 바로 패키징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잘라내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이렇게 좀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 반도체 공정 과정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좀 더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웨이퍼 제조 공정 과정 첫 번째 단계죠. 인공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회로 설계, 이렇게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마스크 제작하는 단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마스크 제작했으면은 그때부터는 여기부터 요 과정이 사실 전부 다 웨이퍼 가공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퍼 가공하는 방식인데, 근데 과정이 되게 많죠. 포토 공정하고 뭐 방막 공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도 뭐 산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뭐 노광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은 과정들이 있고 엄청 많은 장비들이 사용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이 회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키징 공정하고 그 다음에 검사하고 요런 방식으로 반도체가 이렇게 생산된다라는 거. 네, 요 정도 되면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상의 요런 이제 뭐 정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지식들은 네, 요즘 유튜브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충분히 이런 이제 검색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이런 이제 시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만 더 공부하셔도 네, 충분히 이렇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정들을 다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가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이런 반도체 공정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뭐 정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만약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만약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뭐 오늘 반도체 뭐 올라갔나 이렇게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화요일, 오늘 월요일이죠. 네, 8월 2일 화요일인데 DB하이텍이 오늘 굉장히 많이 상승을 줬습니다. 그러면 DB하이텍이 무슨 회사인지 깔끔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이런 뭐 네이버 증권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예, 그냥 인터넷 쳐도 되고 DB하이텍을 이렇게 쳐봅니다. 기업 개요, 이렇게 기업을 볼 수 있는 란이 있어요. 딱 눌렀을 때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 예, 그러면 여기서 파운드리 산업이 뭐지? 이것도 알아가야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가 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아까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있었죠. 1단계가 웨이퍼 생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로 설계, 세 번째가 웨이퍼 가공인데 이 3단계까지를 전공정이라고 해요. 앞전사를 써가지고 이제 먼저 공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부분이다. 먼저 이렇게 공정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검사하고 패키징 과정을 후공정 단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공정, 후공정 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생산 설비 없이 말 그대로 설계에 주력을 하는 업체를 팹리스 사업을 이제 영입한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생산은 못해. 근데 그런 생산을 하기 위한 설계도를 우리가 짜줄게. 요게 바로 팹리스 사업에서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도면에 따라서 웨이퍼를 가공하는 파운드리, 요거는 우리는 뭐 설계나 이런 설계 도면을 주면은 설계도만 주면 우리가 다 생산해줄게, 요런 느낌입니다. 예, 이게 바로 파운드리 산업이고, 그러면은 이제 패키징 사업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거를 우리가 검사한 다음에 포장해서 줄게, 요게 패키징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가 또 대표적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DB하이텍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산업, 말 그대로 그 설계도를 주면은 우리가 웨이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웨이퍼에다가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런 웨이퍼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겠다. 바로 요런 사업을 하는 게 DB하이텍의 회사에서 하는 일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쳐볼까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익 IPS,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뭐 이런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판매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반도체 장비 대형 장비 기업으로 둬야겠다. 네, 말 그대로 원익 IPS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반도체 장비들을 수출하는 판매하는 회사다. 딱 알 수 있죠. 네,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 회사 쪽이구나. 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직접 이 회사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가 정말 어떤 것들을 팔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뭐 다른 것도 한번 더 볼까요? 뭐 아니면 삼성전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는 과연 어떤 회사인가? 뭐 D램, 낸드 플래시, 모바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생산하고 있다. 이 삼성전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반면에 이게 다 생산 못하고 일부분에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공정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해봤자 삼성전자하고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요 정도 몇 개의 대기업들이 있겠죠. 뭐 몇 개 조금만 더 예시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SFA 반도체 한번 쳐볼까요? 반도체 산업의 후공정 분야의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 아까 전에 후공정 분야가 뭐라고 했죠? 바로 이제 검사하고 패키징 단계라 했어. 그러니까 가공됐던 이런 이제 웨이퍼들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 검사를 하고 그다음 포장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SFF 반도체에서 하는 일이다. 예, 우리가 반도체 과정을 이해를 하니까 충분히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충분히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쉽게 알 수 있고 그렇게 거기서 알게 된 그런 인사이트를 활용해 가지고 만약 나는 이제 이 회사가 지금 만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거기서 더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직접 회사에 들어가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다트 이런 이제 공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검색해 본다든지 좀 더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 회사를 그냥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이 반도체라는 것을 이해를 한 다음에 과정을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이 반도체 과정 중에서 어떤 것에 속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알게 되면은 훨씬 더 투자를 하는데 좀 더 이제 확실성이 생기게 되죠. 아, 이 회사는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겠구나. 아, 이 회사는 좀 지나갔구나.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게 제가 테스라는 회사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테스라는 회사는 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네, 반도체 장비를 갖다가 주로 이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2월부터 5월까지는 굉장히 이제 흐름이 좋았죠. 근데 5월부터 계속 하락장을 타고 내려와요. 왜냐하면은 일단 2월부터 5월까지가 이슈가 뭐였냐면은 지금 반도체가 부족하다. 반도체를 계속해서 많이 좀 생산해내야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상황이었고 반도체 장비를 파는 업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장비의 수요가 늘겠죠. 왜냐하면은 반도체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창 주가가 올라갔는데 근데 5월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미 장비 수요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은 이미 반영이 돼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지 그러면은 예, 더 이상 실적이 없고 이런 호재가 없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실제로 테스 말고도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최근 5월달까지 흐름이 좋았다가 5월달부터 크게 하락했는 모습. 네, 그 다음에 네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도 똑같은 기업인데 네페스도 뭐 이렇게 2월달부터 좀 하락장 타다가 5월까지 상승해주는 모습 하다가 다시 하락장. 요런 식으로 비슷한 분할들끼리는 또 주가가 비슷하게 또 흘러간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를 물면서 이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물론 이렇게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전체적인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이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맞죠. 예, 확실히 이제 100%는 없으니까요. 주식 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요런 식으로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리하면서도 나중에 돈을 잃더라도 억울하지가 않다. 오히려 이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예, 또 다른 회사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전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순히 돈을 벌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내가 진짜 공부를 해가지고 내 내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 뭔가를 갖다가 계속 배워 나간다는 느낌으로 한층 더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건전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반도체 공정 과정 플러스 이런 공정 과정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어떤 것들을 구별해 내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